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품교육팀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름철 어떻게 클렌징을 해야 되는지 스파 클렌징으로 여름 피부 개운하게, 거뜬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죠. 이제 뭐 그냥 더운 거죠. 여름이니까 더운 건데 얼마나 이제 더워지려고 자꾸 기사에 뭐 각오해라. 뭐 엄청난 더위가 올 거다. 그리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뭐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뜨거운 햇볕을 어떻게 느꼈냐면, 저 어제 뭐 했냐면, 낚시했어요. 어디 멀리 가서 낚시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살고 있는 동네가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신도시 같은 느낌이 있는 반면에, 5분? 10분만 가도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때를 잘 맞추면 낚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낚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햇볕이 강하니까 10시부터 2시를 피하고 5시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라솔 밑에 있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아주 아무튼 간에 지금부터 얼마나 더우려고 그러는지 지는 해도 이제 만만치 않는 자외선의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더운 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사장님들 느끼실 것 같고요. 이 이미지는 뭐냐면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열받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지금 뜨거운 날씨고 아니 더운데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 와중에 또 이 더운데 붙어 있으면서 또 부채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는 열받게 하는 요즘의 그 환경이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덥고 이렇게 또 붙어 다니면서 덥다고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자, 여름 피부는 어떤 것들이 난리냐. 앞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봄철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까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여름 피부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죠.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4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점점점 이제 많은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름 피부는 봄철 피부보다 무엇이 난리가 나냐면 거울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봄에도 물론 피부가 붉어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그다음에 꽃가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울퉁불퉁해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름은 그 중에서도 피부 고민 중에 무엇이 가장 도드라지느냐? 바로 모공이에요. 우리 얼굴에는 모공이 2만 개나 있대요. 그거 누가 쉬어봤을까 모르겠어요. 진짜 학자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얼굴에는 2만 개 정도의 모공이 있는데 이 모공이 여름만 되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건성이라 하더라도. 계란 껍질인 피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3배 이상의 모공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피부들이 다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이 있지만 그 중에 여름 피부의 가장 고민은 뭐냐? 모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 모공은 이렇게 동그래요. 젊으면 다 이뻐요. 모공도 이뻐요. 근데 40대가 딱 돼가면 일단 살아온 연륜이 있다 보니까 삶이 찌들었어요. 모공도 찌들었어요. 그래서 모공에 찌꺼기도 많아지고 모공의 모양을 잘 보시면 모공이 어때요? 동그랗지 않고 탐원형으로 되어 있거나 길쭉하게 되어 있거나 이래요. 그 다음에 아주 모공이 심각하신 분들 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내 피부라고 보면 정말 식사 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모공은 동그래서 그래도 탄력이 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모공이요 이렇게 처지고 물방울 모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커져 보이고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다른 계절과 달리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느냐? 바로 모공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더욱더 고민되는 피부 고민은 단연코
예, 모공과 피지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름철에는 모공이 3배 이상 커진대더라. 모공은 온도에 민감한데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의 온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피부 온난화 해서 광노화하고 열로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해드린 이 클렌징을 사용하시고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광노화와 열로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해열제 3단계 알려드렸어요. 그 중에 미스트하고 마스크를 사용하신다면 모공 피부 관리에 아예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도가 올라가니까 분출되는 피지량도 많고 늘어나는 모공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늘어나는 모공은 정말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이렇게 무더위와 장마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어쩔 때는 나왔다가 어쩔 때는 안 나왔다가 습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모공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공 케어의 첫 번째는 뭐냐? 무조건 좁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역시 기본의 기본인 클렌징이 가장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라면 모공은 다 존재해야 되잖아요.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생긴 피부 모공은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탄력을 주고 이것도 모공도 안티에이징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생긴 모공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모공의 크기는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기사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모공이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세안법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3글자가 있을 겁니다. 끝날 때 어떤 걸 제가 강조했을까요? 여쭤볼 거거든요.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우리 김주영 팀장이 계속해서 저거를 강조하고 싶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올바른 세안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2회씩 폼클렌징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세안 후에 저도 물론 오늘 주제를 개운하게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표현하는 개운함은 뽀드득함이 아닙니다. 모공까지 정화할 수 있는 청정한 어떤 그 경쾌하고 명쾌하고 뭔가 내 피부 속을 순화한 듯한 느낌을 제가 개운하다고 표현한 것이지 피부를 뽀드득하게 한다는 것은 개운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안 후에 피부가 뽀득뽀득해지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모공이 뭔가 줄어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피부는요 자기 스스로가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면 되레 피지 분비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각질 제거를 하고 피부 온도를 내려줘야만이 모공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거 단면도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 피부예요. 피부에 모공, 털구멍, 모공에 이렇게 보면 모공에 정맥과 동맥이 있고 모낭, 털뿌리를 싸고 있는 주머니, 우리 모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모모세포에 의해서 우리가 털들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공의 옆구리에 피지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공을 잘 관리해야만이 피지 분비량을 조절을 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피지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피지 나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적정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야만이 피부가 윤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과도한 클렌징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여름에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왜 여름에는 얼굴이 더 번들번들해질까요? 뭐 땀이 나니까, 그죠? 한여름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되고 건조해진 피부는 수분 증가를 막기 위해 피지로 자기가 스스로 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살아있음을 본인들이 알아서 그거를 걱정하지 마. 내가 피지를 만들어서 막을 내가 형성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피지막 형성을 위해서 피지가 과도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강력한 자외선도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는 모공이
약 2만 개 정도 되어 있는데 피부에서 만들어진 피지를 모공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고 이게 과다하면 얼굴이 번들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드름이신 분들은 여름에 더 심해진다. 네, 그렇죠. 아까 단면도 보셨죠. 피지 분비량이 많을수록 그 모공이 어때요?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죠. 예, 같은 곳을 향해서 얘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성분이나 먼지, 노폐물 등 피지 이런 것들이 모공 근처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비유를 재미있게 한번 해볼까요?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뭐 튀김 요리를 좀 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주변에 유분기가 이렇게 묻게 돼요. 예, 아무리 닦아도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거기에 있잖아요. 떠돌아다녔던 먼지들이 완전히 찐대기처럼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 특히 여름에 피지가 또 많이 나거나 이러면 이 공기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예,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내 얼굴에 다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우리 왜 시골에 가면 식당에 이렇게 파리들이 달라붙으라고 끈끈이 해놓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피지가 많거나 여드름이시거나 지성이신 분들은 훨씬 더 클렌징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공 근처에 이런 노폐물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감염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하면 모공이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욱더 세균이 잘 번식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뽀득뽀득해질 때까지 세수를 하면 안 될까? 이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앞에도 기사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제가 또 중복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하게 분비된 피지에 오염물질이 붙어 있는 채로 잠들면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렌징을 하죠. 근데 알칼리성 피부로 지나치게 기름기를 제거하면 얘네들이 오히려 더 어떻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유,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네. 피지가 부족했구만. 이러면서 얘네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 기름 종이로 얼굴 자꾸 찍지 말라고. 그러면 기름이 더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모공이 더 넓어진다. 이런 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덥다고 찬물로 여러 차례 세안하는 거 너무 안 좋아요. 찬물이 피부에 닿으면 피지가 모공 안에서 굳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제거를 하는데 찬물이 아니라 미온수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온수로 모공을 확장시킨 다음에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부드럽게 러빙을 하고 그 다음에 유분기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시원한 마스크를 사용해서 다시 모공을 좁히는 방법. 이게 바로 정확하게 여름의 클렌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GP에서 시작하고 한 두 번째 강의 때 바로 했던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거침없이 항상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본의 기본을 충실하자. 첫 번째는 예, 클렌징. 예, 그죠? 뭐 이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닦아야죠.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크림 바르는 거 예, 의미 없죠. 잘 닦아야 됩니다. 잘 닦는다는 거는 뽀드득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클렌징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수분이 70%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 여름에 꼭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온난화에서 광노와 열로와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내 피부에 여러 가지 고민들, 기미, 주름, 탄력, 잡티, 요철, 뭐 콜라겐 저하 이런 것들이 왜 생기나 보면 무언가를 안 발라서라기보다는 기본을 지금 챙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클렌징, 수분, 자외선 차단, 선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객한테 처음에 찾아갔을 때 고객도 부담스럽지 않고 권하는 나조차도 부담스럽지 않는 제품이 바로 뭐냐? 이 클렌징 라인. 그래서 제가 어프로치 제품으로 최고라고 그랬죠. 저희 지크의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성비, 가심비 좋다고 사장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제품을 나는 써봤으니까 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명하기에 설득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지갑이 쉽게 열리고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먼저 우리 제품을 접근하는데 좀 용이한 품목은 뭐냐? 예, 어프로치 제품 첫 번째는 바로 클렌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어프로치 제품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클렌징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지와 땀에 숨막힌 피부를 어떻게 순하게 숨쉬게 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하게 지워야 합니다. 아까 약산성으로 지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약산성으로 순하게 세안하기. 그 다음에 순하게 정화하기. 예, 그래서 이 피지들이 여러 가지 오염물질과 엉겨 붙게 되면 나의 모공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제대로 어때요?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얘가 점점점 그 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모공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쉬게 해주는 순한 약산성 클렌징 4가지 제품. 먼저 케어셀라의 마일드 클렌징 오일. 예, 그 다음에 케어셀라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 그 다음에 케어셀라의 매직 필링 젤, 마지막으로 케어셀라의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4가지 제품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4제품을 저는 요 단계로 좀 억지로 넣어봤어요. 그래야 우리 사장님들이 공부하시는 데도 편하고 또 고객분들한테 어프로치 할 때도 편하실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순하게 지우기. 뭘로 지우느냐? 마일드 클렌징 오일인데요. 얘 애칭을, 별명을 저는 우유 클렌징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우유 제형으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순하게 세안하기는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 네, 아기 세안. 세상에 펌핑을 하면요 그대로 퐁퐁 거품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아기 엉덩이 같이 그냥 촉촉하고 그냥 뽀송뽀송하면서 그런 느낌을, 촉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속 모공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순한 2제품 매직 필링 젤하고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모공 청소기, 때 빼고 건네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제품들은 피부 타입이라든가 피부 고민, 메이크업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장님들께서 우왕좌왕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이 순서를 바꿨다고 한다든가 이 순서대로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세상에 어떻게 잘못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4가지의 제품의 공통점은 순하게였어요. 순하게. 예. 그리고 다 저자극이고요. 약산성이에요. 계속 3글자 나오고 있습니다. 순하게, 저자극, 약산성.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피부 건강의 시작은 약산성 클렌저로 해야 된다. 똑똑한 클렌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무언가를 씻는 것이 아니다. 여름철에는 피부가 에어컨이나 자외선 등 외부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도 얘 나름대로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약산성의 클렌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산성 클렌저 하면 굉장히 뭔가 사용감이 좀 세정력이 덜할 것 같고 뭔가 세정력이 안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느낌일 뿐이에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세안 후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물오른 상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자극 약산성의 클렌저 엔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뽀득뽀득한 클렌징이 오히려 피부를 망친다. 그래서 우리 남자 사장님들 모공이 넓거나 또는 뭐 어렸을 때 여드름이 있었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뽀득뽀득한
클렌저를 해야 내가 제대로 기름기를 제거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얘가 피지막을 더 만들어서 오히려 더 그게 악순환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클렌징법은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리지 않는 클렌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pH 5.5 정도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찬물에 세안하시면 안 됩니다.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가지 단어 다 나왔습니다. 순하게, 저자극, 약산성, 그 다음에 미온수. 미온수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 여름이라고 하고선 이제 찬물로 자꾸 세안을 하시는데 모공에는 절대 좋은 클렌징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하게 지우는 우유 클렌징부터 보도록 할게요. 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부드러운 클렌징 오일. 저는 이 아이를 우유 클렌징이라고 애칭을 지어봤어요. 화장을 지울 때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바로 미온수로 헹궈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굳이 타올로, 굳이 티슈로 닦아내지 않더라도 바로 우유빛으로 변하고 러빙을 한 다음에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피부 타입을 어떤 사람을 사용해야 되냐. 예. 정리를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제가 4월에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메이크업 강중약이라고 해서 이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메이크업을 그냥 한 사람이면 이걸 쓰는 거구나. 마스카라까지 다 했다라고 보면 거의 풀 메이크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 메이크업을 거의 다 하신 분들, 그 다음에 피부 타입 굳이 얘기하면 건성이신 분들, 예, 복합성 지성이신 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예, 건성이신 분들한테 더욱더 적극 권해드리고요. 세정력의 O는 뭐냐면 뽀득뽀득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 잘 순하게 지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순화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메이크업을 했어. 그러면 화장을 지워야 돼. 그럼 클렌징 오일로 펌핑을 해가지고 예, 러빙을 하면 물을 좀 갖다가 대잖아요. 그럼 얘가 우유빛으로 변해요. 그 상태에서 미온수로 이렇게 헹궈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 미온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다 찬물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미온수, 미지근한 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성이다라든가 모공이 넓다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2번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예전 화장품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요. 화장품 이렇게 명성황인가요? 명성황의 그 드라마 보면 저 드라마라는지 영화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진주가루를 이렇게 빠가지고 이렇게 면포에 싸서 얼굴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그리고 뭘로 지우냐면 다 콩기름으로 지웠어요. 그거는 그때도 알았다는 거죠. 그냥 물 세안하는 것보다는 뭔가 유분이 있는 걸로 지우니까 촉촉해지고 잘 걷어내지고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성이시고 또는 지성이시고 모공이 넓다, 블랙헤드가 있다 하시는 분은 1차로 미온수로 클렌징을 하신 후에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밀조밀 본인이 조금 더 고민이 되어 있는 부위를 러빙을 해서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블랙헤드까지도 녹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냉장고를 열어서 미스트를 꺼내서 뿌리시든가 아니면 우리 수직 마스크 있었죠. 119 마스크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은 확 내려줄 수 있는 마스크 꺼내셔서 붙이거나 다음 주에 제가 공개해드릴 CK 마스크 같은 거 냉장고에 꺼내서 턱 붙이시면 모공을 조일 수 있는 여름 클렌징법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뒤에도 있어요. 뒤에 가서 좀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제가 클렌징 오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건 뭐 거의 비타민 에센셜 오일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11가지의 식물성 오일이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돌콩, 올리브, 그 다음에 아르간, 살구, 호호바, 라벤더, 그 다음에 센티드 제라늄, 그 다음에 오렌지, 베르가모, 그 다음에 리시 열매, 그 다음에 바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로마 오일을 공부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딱 보시면
이걸 뭘 클렌징 오일에 이렇게까지 넣었어?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피나무 추출물, 우스니아 추출물, 할미꽃, 녹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에 있는 성분들은 피부 보호막을 유지한다라면 얘는 어떻게 해요? 피부 보호 유지뿐만이 아니라 진정이라든가 컨디셔닝 이런 것까지도 줄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렌징 오일은 단순히 지우는 오일이 아니라 피부를 어떻게 한다? 예, 피부를 좋아지게 해주는 클렌징 오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보실게요. 네, 이게 좀 사이즈를 맞추려다 보니까 영상이 찌그러졌네요. 예, 이렇게 물과 만나면 얘는 처음에는 오일이지만 물을 만나면 이렇게 우윳빛으로 바뀌면서 수용성으로 바뀌면서 산뜻해지죠. 예, 그래서 바로 러빙을 해서 물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영상 볼까요? 지금 저 손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손 모델이에요. 예. 예, 접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한 거라 좀 사장님도 좀 찌그러져 보이죠? 예, 이걸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지코비라는 글자가 빨간색 립스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인데도 무슨 우유? 예, 딸기 우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뭔가 개운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어때요? 보호막은 그대로 있으면서 촉촉함이 느껴지시죠? 예. 클렌징은 제대로 되면서 보호막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개운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찬물로 씻어내지 않기. 어떤 걸로 한다고? 세 글자 미온수. 예, 미온수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모공이 넓으신 분들, 특히 이제 기름기 있으신 분들은요,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자꾸 착각을 하세요. 이거를 내가 찬물로 자꾸 이거를 씻어야 모공이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클렌징은 미온수로 하셔야 돼요. 여름에도 미온수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아기 세안 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정말 말 그대로 풍부하고 조밀한 거품 타입. 누가 쓰셔야 되냐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질 급하신 분들, 성질이 아니라 승질 급하신 분들. 원래 이 클렌징, 폼 클렌징은요, 이 거품으로 하는 거예요. 네, 거품의 마찰로 인해서 이 클렌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거품을 조밀하게 내느냐, 그리고 거품을 더욱더 많이 내면 얘가 세정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내는 게 포인트인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 손바닥에다 쭉 짜가지고요.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거품을 손바닥과 내 볼에 마찰로 거품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미용법입니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미용 팁이 잘못돼가지고요. 이거를 어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 같은 경우는 누름과 동시에 풍부하고 조밀한 거품이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시고 마사지 하듯이 부들부들하게 하시고 역시나 어떤 물 온도로 미온수로 여러분 헹구게 되면 아주 마무리감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선크림 정도만 지금 화장을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 사용 안 하시고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를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클렌징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은 모든 피부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죠. 온 가족이 다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메이크업 정도는 중간 정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기본만 했어요. 톤업 정도 했어요. 선크림 정도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폼 클렌저로 2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촉촉하고 저자극의 약산성이다. 그 다음에 안전한 식물유래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사용한 다음에 촉촉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보면 돌콩피토 플라센타. 세상에. 우리 이거 앰플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사노사이드, 아르간, 녹차, 병풀, 알로에베라 잎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폼 클렌저를 예민하게 좀 선택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분도 너무나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약산성이면서 거품을 따로 내지 않고 바로 펌핑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하고
약산성, 약산성, 약산성의 클렌저이기 때문에 아기 세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진짜 풍부하고 조밀한 거품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품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거품의 밀도가 상당히 조밀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자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로 얼굴에 갖다 대고 폼 클렌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욕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같이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파 클렌징 3단계 모공 속을 정화하는 건데요. 두 제품이 있어요. 하나는 쏙쏙 정말 그 묵은 각질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얘는 녹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일드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녹인다라면 메커니즘이 얘 그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요, 효소가 단백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약간의 디클렌징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공 속을 정화할 수 있는 순한 두 방법. 예, 매직 필링 젤과 파우더 클렌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은 둘 다 딥 클렌징이에요. 한 번 더 내가 깊숙이 뭔가 그 안에 있는 묵은 각질 때 빼고 깎는다. 제가 재미있게 그냥 써봤습니다. 그래서 묵은 각질은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걷어내다 보니 광이 난다, 색이 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세 번 정도 하고 나시면 타월 드라이를 하시잖아요.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두 제품의 사용 횟수 너무나 많이 문의 옵니다. 자, 사용 횟수. 지성과 복합성일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여름에는 주 2, 3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막 덥고 막 이제 매일매일 샤워하면서 얼굴에다가 이거 사용하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건성이신 분들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2회 정도 하고 있어요. 건성인데도. 네. 요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감성이신 분들 있죠. 뭘 하면 난 따끔거려, 막 쪼여, 약간 얼굴이 붉어져 하시는 분들은요. 2주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시간을 확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냐? 앞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매직 필링 젤을 도포한 다음에 잠깐 우리가 방치해 놓죠. 꾸둑꾸둑 말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마르는 시간을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덜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롤링을 하는 이 시간을, 러빙을 하는 시간을 확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민감성이신 분들은 자 17초 하세요. 자, 건성이신 분들은 42초 하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본인이 알아서 요번에 했는데 난 역시 민감하니까 조금 따가웠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주기를 더 길게, 그 다음에 사용 시간을 더 짧게, 이렇게 해서 본인이, 우리 사장님들께서 스스로가 이거를 좀 가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제품을 사용했을 때 공통적인 특징은 각질이 제거되고 모공이 케어가 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광이 납니다. 브라이팅. 그리고 진정이 되고요. 왜? 이 안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스킨케어 제품을 바른 듯한 촉촉한 피부로 마무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의 똑같은 원리는 이거예요. 각질을 제거해준다. 그래서 우리 각질이라고 하는 거는 표피층의 각질, 과립, 그 다음에 유구, 기저층. 여기 기저층에서 어때? 기저세포. 예, 그쵸? 각질 형성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찌그덕 올라오죠. 예, 올라와서 어때요? 예, 14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얘가 떨어져 나가고 계속 14일. 그래서 28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각질세포 맨 위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피부층이 굉장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얘가 20층 정도가 됐을 때 가장 건강하거든요. 얘가 너무 빨리 걷어놔도 예민해지는 거고, 너무 오래 놔두면 어때요? 그쵸. 피부가 칙칙해지고 노화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피부 턴오버 주기를, 신진대사를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주기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케어셀라 매직 필링 젤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 파우더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하고 저는 이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요. 어디만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전체 안 합니다. 콧망울, 네, 콧망울만. 우리가 피지선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 T존, 예, T존이죠. 나는 이 턱에 피지가 있어 이러신 분은 없어요. 그쵸? 예, 어디에 있나요? 예, 이 콧망울 코하고 이 T존 부위,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 턱 주변에 이런 데가 피지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케아살라 매직 필링제를 얼굴 전체 안 해요. 예, 일주일에 2번 한다는 제 말은 제가 필요로 하는 곳만 하는 거예요. 마치 스파 케어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성이고 나는 온 전체가 다 번들번들 거고 아우 난리가 났어 이러시는 분들은 얼굴 전체에 다 하시지만 아니야 나는 콧망울만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시면 거기만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가지의 효과를 한 번에 끝장을 냅니다. 각질, 토닝, 투명, 유연, 보습, 광채.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뭐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를 했다든가 마일드 클렌징 오일으로 세안을 했다라고 치고 타월 드라이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하는데요. 얘를 1, 2분 정도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꾸덕꾸덕 말리는데요. 제가 1, 2분 정도라고 했지만 사람의 피부 온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 2분이 굉장히 너무 따끔따끔따끔따끔해 이러신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줄이라고 했고요. 아우 1, 2분인데도 왜 이렇게 아직도 나는 안 굳었대 하시는 분은 더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시계 앞에 갖다 놓고 시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놔두시는데 얘의 포인트는 마른 다음에 러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 각질이 같이 이 좋은 성분들과 함께 묻어나서 스크래치로 변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잔여물을 뭘로 닦아낸다? 미온수, 네, 미온수로 닦아낸다. 그래서 모든 타입이 다 사용해도 좋지만 저같이 다른 데는 고민이 없고 콧망울과 턱만 자꾸 트러블이 나고 거기만 피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파케어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때 빼고 강릴 수가 있죠. 효과적인 6가지를 효과를 단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고 각질 제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어디에 좋으냐면 손, 팔꿈치, 바디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팔꿈치 우리 잘 닦잖아요. 닦는데도 여기가 이게 주름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마찰에 의해서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매직 필링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각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습 제품 발라주고 나갈 때는 뭐 발라야 돼요? 톤업 제품, 트랜스포머 톤업 제품 딱 바르면 끝내줍니다. 예, 뒤꿈치, 뭐 팔꿈치 이런 데 다 같이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에다 사용해봤어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를 하면 이게 이제 말라진 거예요. 도포 한 2, 3분 정도 되면 꾸덕꾸덕 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2분 동안 살살 러빙을 해야 돼요. 살살 하셔야 돼요. 살살. 뭐 우리 그 이태리 타월로 문지르듯이 하시면 안 되겠죠.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고마지 타입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미온수로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얼굴 온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방치하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면 좋고요. 저처럼 모든 얼굴 전체의 고민이 아니라면 스파 케어로 콧망울이라든가 턱 주변만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때 빼고 광내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왜 스킨케어 제품처럼 광이 나고 좋으냐? 보시면 보세요. 다 어떤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천연 다하 성분으로 각질 제거, 예, 제거해주고 비타민 나무 열매, 뽕나무, 우리가 상백피라고도 얘기하는데 미백 제품 원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라이즈드 콜라겐,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 플로린, 병풀, 식물 추출물, 뭐 알로에베라, 그 다음에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자극적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보습과 수분, 그 다음에 보호막, 그 다음에 미백 제품, 미백 성분 이런 것까지도 베이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분들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각질을 제거해도 예, 이렇게 피부 관리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도 늦게 들어오신 사장님들 계시니까 우리 사용 한번 영상 볼까요?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예, 영상 좀 한번 볼게요.
매직 필링 젤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물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도포 시에는 눈과 입술을 제외하고 예민한 부위를 제외해 줍니다. 이마, 볼, 코, 턱 부위를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도포한 후에는 1, 2분 정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방치 시간 경과 후 내용물을 러빙하듯 문질러주면 부드러운 스크럽제로 변합니다. 1, 2분간 각질 부위를 중심으로 롤링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마, 코, 턱 등 각질이 많은 부위는 조금 더 롤링 마사지를 해줍니다. 잔여물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여 줍니다. 매직 필링 젤은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나 팔꿈치 등 바디 부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매직 필링 젤은 딥 클렌징 제품으로 클렌징을 부드럽게 한 후 물기를 닦고 마른 피부에 적용해 줍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때는 부드러운 스크럽제가 잘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피지선에 있는 데에 이제 도포를 하고 사용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눈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눈가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예, 눈에 피지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난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 없어요. 그래서 예민하신 부분들은 다 피하고 아마 대부분 이 볼이라든가 그다음에 콧망울, 턱, 이마 이 정도가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딥클렌저 케어셀라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는 아주 주기적으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화장대에 보면 이제 그 유황비누 있고요. 유황비누 너무 좋죠. 유황비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 있고 그 다음에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가 있어서 마치 제가 뭐라도 됐냐, 그래 오늘은 너야 이러면서 너를 쓰고, 그래 오늘은 내가 너를 한 번 더 써주지 이러면서 제 스스로가 알아서 이렇게 조제하듯이 잘 쓰고 있거든요. 예,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보도록 할게요. 얘는 효소의 거품으로 클렌저를 하는 거예요. 효소가 뭐예요? 여러 가지를 분해하는 게 효소죠. 효소 교육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노폐물을 쪼각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클렌징 오일은 약간 녹이는 거,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펌 클렌저는 뭐예요? 노폐물을 얘도 약간은 녹이면서 뭐 거의 다 녹이는 뭐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는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피지, 단백질 물질들 이런 것들을 다 지진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노래 중에 바위돌 깨트려 돌덩이, 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이런 노래 있는 것처럼 이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폐물들을 녹이는 게 아니라 다 조각조각 조각을 내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손바닥에 어느 정도 물을 좀 적당하게 묻힌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글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뒤에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손바닥에다가 물을 묻혀요. 적당량. 진짜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적당량. 네, 그냥 일단 보세요. 적당량의 물을 덜어낸 다음에 역시 얘도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충분히 냅니다. 나는 거품을 내는 거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그 미용 소재료, 그 미용용품 파는데 보면 이렇게 송편만한 그런 스펀지 팔아요. 네, 뒤에 제가 영상 해놨거든요. 네, 그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재미있게 이렇게 좀 스스로가 거품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품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1, 2분 정도 문질러 준다. 여기에서 제가 아빠 세수 금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4월에 이 영상이 이제 일본에 계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클렌저의 질문. 예, 클렌저 대부분 질문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 횟수 이런 게 질문이 오는데 저한테 아빠 세수가 뭐냐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빠 세수요? 제가 그랬더니 강의할 때 이 아빠 세수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문화적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아빠 세수 뭐예요? 아빠들 푹 하는 거죠. 예, 뭔가 충분히 거품을 내고 그걸로 이렇게 야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쓱쓱쓱 손에 문질러 가지고 얼굴에서 거품을 내고 막 물로 막 소리로 막 세안하시는 이렇게 정성이 안 된 세안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아예 빵 터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세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만 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시고요. 여기 보시면 체온에 가까운 온도로 한다. 미온수예요. 그래야 효소의 활성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찬물에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메이크업 정도는 메이크업이 막 이렇게 잘 지워지는 용도는 아니죠. 얘는 거의 펌 클렌징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진짜 화장 안 하고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사용 같이 클렌저 용도도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얘는 거의 펌 클렌저 쪽이기 때문에 클렌징보다는 클렌저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피부 타입은 지성, 복합성 뭐 이렇게 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성이신 분들은 매일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죠. 그리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에 좀 이렇게 개운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5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드러운 효소 거품의 파우더 클렌저. 그래서 효소로 한다. 그래서 얘는 대놓고 모공, 진공, 청소기다.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 기름 이런 유기물 합성등을 분해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세안제가 효소 세안제에 있는데 또 세정력도 뛰어나고 매우 친화적이고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좀 디클렌징으로 진짜 조금 더 개운한 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제임 파우더 클렌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 손바닥에 바로 직접 거품을 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스펀지가 그 소품으로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거든요. 한번 영상 보실게요. 네, 그래서 이 거품만 좀 제가 이제 좀 조금밖에 덜진 않아서 그러는데요. 좀 충분히 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를 이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그 펌핑을 하게 되면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거품만 이렇게 떼어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풍성한 머랭 거품으로 피지 제거, 그 다음에 각질 제거까지 모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쏙쏙 빼낼 수 있는 진공 청소기와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효소는 우리 파파야에서 뽑아낸 그 식물성 효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홍삼 파우더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솔트 이런 성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모공의 그 디클렌저를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요. 남성분들 그 다음에 나는 오늘은 조금 더 진짜 모공을 좀 개운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스펀지만 갖고 사용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만 있어도 풍부하게 우리가 그 거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펀지 없이 우리 효소 거품 만들어내는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물을 먼저 손바닥에 넣고 파우더를 넣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파우더를 적당량을 덜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좀 찍어서 좀 적당량이 참 어렵긴 하지만 적당량을 좀 이렇게 충분히 적셔가지고 거품을 내시는 방법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매직 필링제 제품과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는 얼굴 전체에 다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좀 민감하시거나 건성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콧망울 부위라든가 턱 부위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스팟 딥클렌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다 발라서 나는 좀 자극이 있었던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요, 얼굴 전체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콧망울, 턱 주변에만 사용을 하시면 모공 청소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방법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름 피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모공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모공 관리를 할 때에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되냐? 약산성을 써야 된다. 그래야 내 피부를 순하게 클렌징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물의 온도는 뭐다? 예, 미온수다. 그래서 찬물로 한다고 해서 여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는 항상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고 피지와 노폐물들이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미온수로 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클렌징을 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던 미스트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녁 때 뿌리거나 붙이게 되면 어때요? 예, 그게 이제 모공 관리를 할 수 있는 클렌징 프로세스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올 여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단품으로 제가 신제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보양 마스크라고 해서 CK 마스크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 저만 먼저 지금 바르고 있고 사용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가 여름에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약을 먹듯이 피부에도 보약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군만이 만들 수 있는 CK 마스크, 보양 마스크 강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외치고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We are 직구퍼! 수고하셨습니다.